동철아, 미안하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마지막 친구가 내 손을 꽉 잡고 남긴 그 한마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나요? 한 명이라도 떠오르시나요? 저는 67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려야겠네요. 혼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던 한 남자가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평화로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장 완벽했던 목요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벌써 30년째 이어온 우리들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야, 동철이 왔네. 오늘도 또 뭔 재미있는 얘기 가져왔어? 이정우가 크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줄 때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37년을 버텨온 제게 이 목요 모임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철수 형은 어디 갔어?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박철수의 자리가 비어 있어. 물어봤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더라고. 혈압약 먹는다고 술도 못 마신대. 윤상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철수가 없으면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그래도 우리 모임은 계속해야지.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가져왔거든. 저는 부지런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만난 예전 제자 이야기, 아내가 해준 새로운 반찬 레시피, 요즘 보고 있는 TV 드라마 후기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며 맞장구를 쳐주던 친구들이 오늘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아,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잖아. 이정우의 한마디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나? 내가? 그랬나? 나이 들어서 깜빡했나 보네. 억지로 웃어넘겼지만 뭔가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모임에서 제가 말한 시간이 거의 80%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니면 서로끼리 눈짓만 주고받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떠든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우리 스타일인데 뭘 다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무엇보다 박철수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그날 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형? 동철아, 뭔 일이야? 오늘 모임에 왜 안 왔어? 다들 물어보더라고. 전화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요즘 몸이 영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뭔 소리야? 큰 병은 아니지? 아니야. 그냥 고혈압 때문에 그래. 괜찮아. 그런데 철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피곤함? 아니면 무력감 같은? 형,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까? 오랜만에 우리 둘이. 동철아, 고맙긴 한데 좀 더 쉬어보자.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진 후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철수까지 나를 피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었죠. 박철수는 30년 동안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진짜 친구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지만 저에게만큼은 예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쌓아올린 우정은
그 무엇보다 단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왜일까요? 요즘 들어 친구들과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건 내가 예민해진 걸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빈 의자 하나가 자꾸 보였습니다. 박철수가 앉아야 할 그 자리가. 이장 충격적인 부고 소식. 아침 7시도 안 된 시각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동철 씨인가요? 저 박철수 아내입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그 철수가 새벽에 갑자기.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심근경색이라고 병원에서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1시간 후 응급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박철수의 모습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형. 달려가서 천을 걷어내려는 저를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가족이에요. 30년 동안 함께한 친구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박철수의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철 씨, 철수가 항상 동철 씨 얘기 많이 했어요. 형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동철이한테 미안하다고,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동철이 벌써 왔네. 이정우와 윤상민, 그리고 다른 친구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정말 갑작스럽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갑작스럽다고? 철수가 요즘 몸이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잖아. 형들, 왜 진작 철수 형 좀 더 챙겨주지 못했어요? 제 말에 이정우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야,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챙겨줘? 철수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좀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동철아, 우리도 다 바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동철아, 우리 먼저 가볼게. 내일 장례식장에서 봐. 벌써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미안해.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서 박철수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조문을 한 후 금세 돌아갔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형, 미안해서. 어떻게가 새벽 3시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으니. 박철수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직장에서 만나 의기투합했던 25살 때, 각자 결혼하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우정,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던 시절, 퇴직하고 나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된 최근 몇 년. 그런데 정작 마지막 며칠은 제대로 안부도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문득 지난주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어댔던 그 시간들, 그때 박철수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힘든 내색을 하려다가 제가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말 못했던 건 아닐까요? 형,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형 얘기도 좀 더 들어줄걸. 빈소 안에 제 중얼거림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친구를 잃었구나. 이제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날 새벽 박철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이라도 더 소중히 해야겠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잘해주자.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3장 더 열심히 해보는 시도.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첫 번째 모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없는 첫 모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시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철수형 추도식도 겸해서 좀 특별하게 해야지. 동철아,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나? 이정우가 고급스러운 식당 입구에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내가 예약했어. 오늘은 내가 쏠게. 야, 갑자기 왜 노사야? 여기 비싸다고 유명한데. 철수 형 생각도 나고 우리 우정도 더 돈독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박철수 자리만 텅 빈 채로자 건배. 철수 형을 위해서 제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철수를 위해서.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그런데 동철아, 이런 비싼 데서 굳이 만날 필요 있나? 윤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가끔은 이런 데서도 만나야지. 우리 나이가 벌써 70 앞인데. 그래도 부담스럽잖아. 다음부턴 각자 계산하자. 아니야, 내가 낼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쏠게.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유독 열심히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요즘 어때들? 나는 철수 형 일로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건강도 더 챙기고 자주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끼리 여행도 한번 가보자. 전에 철수 형이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라도 가서 형 생각하면서. 동철아, 잠깐. 이정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갑자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 이해해 줄 거야. 친구 사이인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 30년 동안 친구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철아, 진정해. 다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야. 윤상민이 말렸지만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벌써 가? 더 있다가 가지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피곤해 보여. 친구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혼자 남은 식당에서 계산서를 받아들고 있는데 18만 원이더군요. 평소 먹던 곳의 3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한 건데. 그런데 정작 친구들은 좋아하기보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박철수 없는 첫 모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민아, 오늘 모임 어땠어? 괜찮았어. 괜찮았다는 게 그냥 괜찮았다는 뜻이야? 좋았다는 뜻이야? 동철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솔직히 말해줘. 내가 뭔가 이상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아, 내가 요즘 좀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하다고? 내가? 철수 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알겠는데 너무 우리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우정을 소중히 하는 거지. 그래, 알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온 친구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만 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장, 예상치 못한 진실.
그로부터 2주 후 우연한 발견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 대신 샛길로 돌아가려다가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이정우와 윤상민, 그리고 우리 모임의 다른 멤버들. 오늘 목요일도 아닌데 왜 모여있지?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동철이 때문에 모임이 너무 부담스러워. 이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비싼 데서 밥 사준다고 하고 여행 가자고 하고 철수 없어진 게 많이 섭섭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매달리는 건 좀.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동철이 원래 말이 많긴 했지만 요즘은 정도가 심해. 한번 시작하면 2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하잖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뭔 말 하려고 하면 자기 얘기로 돌려버리고. 나는 솔직히 모임 나가는 게 스트레스야. 동철이 기분 맞춰주느라 정신없어. 윤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전화 받아주던 그가 그럼 어떻게 할래? 솔직히 말할까? 아니야. 그러면 동철이 상처받을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자. 맞아. 갑자기 안 만나면 이상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동철이한테는 다들 바쁘다고 하자.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이 나를 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철수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거든. 동철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정말? 철수가? 모임 때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즘 모임 나가는 게 피곤하다고 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철수가 내 마지막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철수가 마지막에 동철이한테 미안하다고 한 모양이야. 더 솔직하게 말해주지 못해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더 잘해주려고, 더 자주 만나려고 애쓰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박철수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철아, 미안하다. 그때는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는 솔직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나 봅니다. 카페에서 나온 친구들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7세의 늙은 남자친구들에게는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 그날 밤 모든 친구들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원하는 일이겠죠. 나 없는 편안한 모임을.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작에 끝나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5장 박철수의 유품에서 발견한 편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철 씨, 저 박철수 아내예요. 박철수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색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철수 유품을 정리하다가 동철 씨 앞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요? 네, 언제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받으러 오실 수 있나요?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진짜일까 봐서요. 그래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갈게요. 박철수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쓸쓸했어요. 이거예요. 서랍 깊숙이 들어있더라고요. 봉투에는 친구 동철이에게라고 박철수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언제 쓰신 것 같아요? 글씨 상태로 봐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쯤이네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편지를 열지 못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말한 게 진짜라면? 박철수도 나를 부담스러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하지만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동철아, 이 편지를 언제 줄지 모르겠다. 아니, 영영 주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내가 생각났다. 미안해. 동철아, 30년 동안 친구했으면서도 내게 솔직하지 못했어. 내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는 거 안다. 은퇴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더 매달리게 된 거겠지. 하지만 동철아, 너는 혼자 있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부모님 사고 이후로 혼자 남겨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지.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했고 사람들이 떠날까봐 더 열심히 떠들고 더 많이 베풀려고 했어. 나도 처음엔 그런 내가 고마웠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솔직히 말하면 가끔 부담스러워졌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내 얘기를 할 틈은 없었거든. 가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다른 얘기를 시작하면 그냥 듣기만 했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아무도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동철아,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 혼자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나는 요즘 병원에 혼자 다니면서 깨달았어.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생각에 잠길 때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속도로 천천히 생각할 수 있었어. 그동안 놓쳤던 내 모습들을 다시 발견하기도 했고 너도 한번 혼자 있어봐. 진짜로 누구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처음엔 무서울 거야. 하지만 그 무서움을 견뎌내면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평화로움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친구가 많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게 아니야. 진짜 나 자신과 친해져야 진짜 외롭지 않은 거지. 미안해. 동철아, 이런 얘기를 살아있을 때 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 2023년 9월 내 친구 철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서운함, 안도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박철수는 끝까지 저를 생각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었죠. 혼자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정작 혼자 있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박철수의 편지를 베개맡에 두고요. 친구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준 선물 같은 조언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번 혼자 있어봐. 진짜로 내일부터 해볼까요? 진짜 혼자 있어 보는 거. 6장 완전한 고립. 편지를 읽은 다음 날부터 정말로 혼자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거실 서랍에 넣어두고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봤어요.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시간째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는 짓이지? 결국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 각종 앱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함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박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울 거야 하지만 그 무서움을 견뎌내면 일주일째 되는 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타 마시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향을 맡아보기도 하고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평생 누군가와 대화하느라, 어디 나가느라, 뭔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2주째에는 혼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네를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길 위에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들, 골목길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 아파트 화단에 정성스럽게 심어진 식물들, 이런 게 다 있었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밤이 되면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친구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나 없는 모임은 어떨까? 더 편하고 즐거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뒤척이기도 했어요. 박철수는 이런 시간도 견뎠을까? 3주째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소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어요. 한 페이지 읽다가도 딴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책 속 세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주인공이 겪는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나이 든 후의 외로움, 관계의 변화, 자신과의 화해, 작가도 나 같은 경험을 했나 보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씩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불안감도 예전보다는 덜했어요. 박철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움을 견뎌내니 그 뒤에 뭔가 다른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화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장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 2달째에 접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의 공기는 생각보다 상쾌했어요. 그리고 혼자 아침을 먹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씹을 수 있었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급하게 먹었지? 점심시간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 혼자 가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혼자 먹는 식사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눈치를 보거나 대화를 맞춰가며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윤상민을 만났습니다. 동철아. 그가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상민아, 오랜만이네. 너 요즘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거든. 걱정했다고요? 카페에서 나를 부담스럽다고 했던 그가? 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혹시 우리가 뭔 잘못했나?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어? 윤상민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카페에서 들었던 대화를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친구들도 다 궁금해하고 있어.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에 바로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지금이 더 편안했습니다. 3개월째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본 캘리그래피 책에 관심이 생겨서 펜과 종이를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안 나왔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었네. 박철수의 편지 구절들을 예쁘게 써보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그 문장을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산책을 하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산책하시네요. 네, 건강도 좋고 기분도 좋아져서요. 맞아요. 저도 혼자 걷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그 할머니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안 해도 괜찮았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말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그냥 걸으면 됐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행복해? 조금 생각해보니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응, 행복해. 완전히 행복하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불안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4개월째 어느 날 윤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철아,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날까? 오랜만에 목요 모임 말이야? 아니, 우리 둘이만 조용히 차나 마시면서. 예전 같았으면 바로 좋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상민의 진심이 느껴져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동철아, 너 많이 달라졌네. 윤상민이 첫마디로 한 말이었습니다. 뭐가? 전보다 차분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만나자마자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랬나? 그리고 표정도 편안해 보여. 정말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 별거 안 해. 책 읽고 산책하고 캘리그래피 연습하고. 캘리그래피? 너가? 재미있어. 그날 대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지도 않았고 윤상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사실 나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어. 아이들 다 출하고 나니까 어때? 외롭지 않아?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편해. 윤상민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그런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2시간 정도 얘기하고 헤어질 때 윤상민이 말했습니다. 동철아, 가끔 이렇게 만나자. 부담 갖지 말고. 좋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 관계인 것 같았어요. 억지로 자주 만나거나 의무감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할 때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박철수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나 자신과 친해지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8장 새로운 시작과 선택적 관계.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소중해졌고요. 오늘은 도서관에 가볼까? 아니면 새로운 산책로를 개척해볼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카페에서 캘리그래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철 선생님. 돌아보니 10년 전 제자였던 민수였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너? 민수야. 오랜만이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이거 캘리그래피 연습 중이야. 민수가 신기하다는 듯이 제 연습장을 봤습니다. 와, 정말 잘 쓰시네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취미 삼아서. 멋있어요. 저도 배워보고 싶은데. 그럼 같이 해볼까? 나도 초보라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민수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캘리그래피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신기한 건 예전에는 제자들과 만나면 스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했어요. 서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세요. 민수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 주려고 했습니다. 조언이든 경험담이든 관심이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5월 어느 날 윤상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동철아, 이번에 정우가 입원했대. 뭐? 무슨 일이야?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한대. 이정호 카페에서 저를 부담스럽다고 했던 그 친구 예전 같았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병문안 갈까? 그래, 같이 가자. 병원에서 만난 이정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동철아, 너 왜 왔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픈데 왜 안 와? 괜찮아? 아, 응, 고마워. 어색한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올 때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동철아, 미안해. 그동안 뭘 미안해? 아픈 것도 아니고. 아니야, 다른 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지만 굳이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정우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동철아, 빨리 나와서 퇴원해. 병원을 나오면서 윤상민이 물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정우 때문에 많이 서운했을 텐데. 서운하긴 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우리 나이가 되면 다들 여유가 없어지잖아. 건강도 챙겨야 하고 가족도 신경 써야 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저를 거부한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7월 중순 박철수 일주기를 맞아 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 갔어요. 철수야, 내가 준 조언대로 해봤어. 묘비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맞더라. 혼자 있어도 괜찮아. 오히려 더 편해. 그날 준비해간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내가 마지막에 해준 말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봤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30년 넘게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진짜 나와 친해질 수 있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게 됐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졌어.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게 됐거든. 윤상민이랑은 가끔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해. 정호도 병문안 갔다 왔어. 화나지 않더라. 내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나. 친구가 많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게 아니야. 진짜 나 자신과 친해져야 진짜 외롭지 않은 거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 고마워, 철수야. 내가 마지막에 준 선물 덕분에 진짜 나다운 삶을 찾을 수 있었어. 편지를 다 읽고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잘 가, 친구야.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슬프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평온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시간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상민이었어요. 동철아, 뭐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혼자? 응, 외롭지 않아? 전혀. 정말 그랬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 오랜만에. 그래, 좋아. 통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혼자 걷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들. 예전에는 혼자 걷는 사람들이 외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철수 일주기였다. 무덤에 갔다 왔는데 슬프기보다는 고마웠다. 철수가 마지막에 준 조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이제는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9월이 되자 완전히 새로운 계절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아니 바쁘다고 생각해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동네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요즘도 산책 꾸준히 하시네요. 네,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걷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그 할머니와 잠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가족들이 안 걱정해요? 혼자 다니신다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해요. 오히려 제가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에요. 가족들이 이해해주면. 그 할머니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당신 많이 편안해졌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 보여.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였거든요.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 재미있어 할까?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10월 말 윤상민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둘이서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동철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여. 여유라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나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거든. 산 정상 근처에서 단풍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문득 박철수가 생각났습니다. 철수야, 내 말이 맞았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구나. 상민아, 혹시 철수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나한테 혼자 있어 보라고 조언했다는 거? 아, 그 얘기? 들었어. 철수가 마지막에 너를 많이 걱정했거든. 걱정? 응, 내가 혼자 있는 걸 너무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매달리게 된다고. 역시 박철수는 저를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수 조언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 너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상민이 말했습니다. 동철아,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나자. 부담 갖지 말고. 응, 좋아. 나도 그게 편해.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7세의 남자친구는 많지 않지만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 이제 괜찮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에필로그 1년 후인 지금 저는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캘리그래피로 마음을 다스리며 좋은 책 한 권씩 읽는 소소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해졌어요. 윤상민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을 때만요. 이정우와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저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선사해주고 있어요. 박철수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그것이 반드시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만 남게 되고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더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그 무서움을 견뎌내면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니, 혼자일 때 더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박철수야, 고마워. 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진짜 자유로운 삶을 찾았어.